네,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감동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자매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런 달란트를 받아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기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음악에 달란트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예,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 목소리 악기가 가장 돌아가면서 제가 찬양 리드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찬양에 힘이 있고 또 그 힘 있는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춤출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첫째 날 이 유전자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는 유전자는 특정 조건이 완벽하게 맞을 때 발현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된 그 유전자가 어떤 조건이 이르게 될 때 다시 발현되는지를 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채식, 이 plant based diet, 이 채식이 어떻게 유전자를 움직이고 어떻게 유전자를 강하게 하며 우리의 몸을 치우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고요. 세포핵 안에는 이렇게 염색체가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면 이 염색체는 휘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감겨져 있고요. 노란색 이 메틸기라고 하는 엽산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붙으니까 잘 활성화되던 유전자가 꺼졌고요. 또다시 아세틸기라고 하는 그러한 스위치가 와서 건드리니까 다시 비활성화된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일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각각 274개의 다른 세포 종류들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모든 유전자를 움직이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예, 정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이해되게 되면 모든 것 하나하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된 것도 감사, 잠자는 것도 감사,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뜬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글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러한 기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먹거리, 창세기 1장 29절에 이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씨 맺는 모든 채소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있습니다. 자, 씨 맺는 모든 채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1년생 초목이 있는데 밭에서 나는 게 있고 논에서 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논에서 나는 게 뭡니까?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예, 쌀, 보리, 그쵸? 예, 귀리 뭐 이런 것들 다? 예, 그쵸? 자, 또 그 다음에 밭에서 나는 게 뭡니까? 예,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종류들을 해보면요. 경엽체류가 있습니다. 이 경엽체류는 상추, 배추, 시금치 등 잎사귀들을 우리가 먹는 것을 경엽채소라고 합니다. 경엽체류. 근체류는 무, 당근, 고구마, 생강, 감자 등 땅속 줄기 채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야채들을 또 이렇게 보면
과체류가 있습니다. 오이, 참외, 고추, 토마토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열매로 맺히는 채소들입니다. 그렇죠? 예, 열매로 맺히는 채소들, 딸기, 옥수수 이런 것들이 과체류입니다. 그래서 1년생 초목에는 논과 밭에서 나는 다양한 탄수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채소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다년생 나무에서 나는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과 경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채소, 우리 창세기 1장 29절의 양식은 바로 이겁니다. 다년생 나무에서 나는 과일과 견과류. 그렇죠? 그 다음에 1년생 초목 밭과 논에서 나는 다양한 탄수화물들과 과일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셨습니까? 먹거리로 창세기 1장 29절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소가 한 마리 있죠? 뭐 먹고 있습니까? 풀을 뜯고 있죠. 질문요. 이 소가 덩치가 저보다 커요, 작아요? 네, 훨씬 큽니다. 힘은 저보다 셀까요, 약할까요? 세죠. 그렇죠? 힘도 저보다 훨씬 셉니까? 뼈도 더 튼튼할까요? 더 튼튼합니다. 새끼 잘 날까요? 잘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냅니까? 지방과 단백질로 만들어진 무엇을 내죠? 젖소들은 어마어마한 영양분 우유를 냅니다. 자, 질문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가 음식이 뭐예요? 자,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 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맨날 영양 박사들한테서, 의사들한테서 이러이러한 영양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피 검사해 보니까 이 영양분이 가지고 있는 요런 음식들 드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새끼 나는데도 문제 없어. 힘쓰는데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그냥 지방과 단백질을 막 냅니다. 그렇죠? 피 검사를 해보면 모든 영양소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자,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소가 먹을 때 뭐까지 같이 먹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흙까지 같이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엽토, 낙엽과 낙엽이 쌓여서 이루어진 부엽토 1g, 몇 g? 1g에는 10의 9승, 즉 1억 마리에서 10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소의 위에 4개가 있는 이 소의 위를 가만히 보니까 미생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은 소화할 수도 없는 이 풀들을 어떻게 이 소가 풀들을 먹고 그 어마어마한 모든 영양분들을 다 흡수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생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다 합성해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합성해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미생물 자체가 뭐예요? 먹이가 되기도 해서 단백질의 또 재료로 소가 흡수하기도 하고요. 이 미생물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인간은 소화도 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풀들을 다 분해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소가 풀들만 먹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힌 것입니다. 뭐예요?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생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가 먹어 건강하게 살고 새끼도 낳고 우유도 만드는 이 먹거리를 누가 정했습니까? 질문요. 누가 정했습니까? Are you sure? 자, 분명합니까? 그렇죠. 분명히 소를 만드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셨을 때 이 소에게는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음식을 정해 주셨을 때는 마치 소에게 이 풀들을 음식으로, 건초를 음식으로 정해 주신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제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예. 자, 성경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가 뭡니까? 흙이에요. 우리는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흙에는 뭐가 그렇게 많아요? 미생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을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재배된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들을 꼬깃꼬깃 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흡수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에 그 모든 각각 다른 종류의 채소와 음식들을 소화를 시키기에 적합한 미생물들을 우리 몸 가운데 넣어 두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음식에 관한 문제는 그냥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원고 2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경과, 요게 창세기 1장 29절, 그렇죠? 예. 자, 요 중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성분들이 어떻게 된다? 발견된다.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일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요, 에덴의 식단은 사실은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영양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이 곧 우리 신체의 복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와 신체 문제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심도 깊게 이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유튜브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혹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단백질은 어디에서 왔다? 식물에서 왔다.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이 어떻게 된 것이다? 재활용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현미쌀 한 그릇과 브로콜리 30g, 브로콜리 한 그릇이면 이 브로콜리 한 그릇에 30g에 뭐예요?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현미 한 그릇에는 50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다른 3대 영양소, 지방도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영양소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백질을 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어떻다? 바람직하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쌀은 한 톨에 몇 퍼센트가 단백질인가 하면 9%가 단백질입니다.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까?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백질을 우리 몸에 먹었을 때 이 위에서부터 그것을 무엇으로 분해하는가 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서 우리 몸이 영양소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은 모든 단백질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의 인체의 기관들과 면역세포들의 어떤 그런 재료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미노산은 뭐만 할 수 있다?
식물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산업의 논리에 의하여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하려면 닭고기나 생선이나 육고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채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육상 동물들을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 그리고 아까 소, 얼룩말. 덩치가 커요, 안 커요? 기린 다 큽니까, 안 큽니까? 근데 그러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짐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다 풀들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식을 하면 영양 상태가 어떻게 좋아진다? 극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요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이 채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9절의 이 양식이 우리 몸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분명히 끼칩니다. 자, Why your DNA is not your destiny. 이 부분은 내일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이제는 더 이상 결정짓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소논문에, 타임지에 실린 이 소논문에 정답이 무엇인가 하면 A. Plant-based diet is the answ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뭡니까? 채식 위주의 식단이 바로 무엇이다? 답이다. 내 유전자가 지금 특정 질병에 취약합니다. 특정 질병에 취약하고 아주 쉽게 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나는 부모로부터 정말 약한 우울증에 쉽게 걸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유방암에 쉽게 걸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무엇이다? Plant-based diet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채식은 질병들을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방암, 심장암, 전립선암 등 다른 질병들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한다? 비활성화시킨다. 자, 여러분 어떻게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지 다 우리가 짧은 영상으로 봤죠, 그렇죠? 무슨 스위치 있죠? 노란 스위치가 딱 붙으면 비활성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켜져서 좋지 않은 것들에는 이 뭐예요? 엽산으로 이루어진 스위치들이 쫙 가서 뭐예요?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유전자를 톡 꺼뜨려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몸이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Vegan diet cost more than 500 genes to change. 자, 우리가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었을 때 유전자가 몇 개 이상? 500개 이상의 유전자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몇 개나요? 500개입니다. 저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동물들의 세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식물, 그렇죠? 예. 자, 바로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 자체가 이미 뭐예요? 비타민 B군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 채식이 왜 우리의 유전자를 그렇게 끄고 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과학은 채식뿐만 아닙니다. 운동,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유전자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끝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운동인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지를 못하고요. 내일은 마음의 변화, 우리의 생각,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게 안식일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정상세포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정상세포가 있다는 이 얘기는 이 DNA 중에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메틸화되었다는 얘기는 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이 세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떤 세포가 됐든 뭐 간세포가 됐든 위벽세포가 됐든 뭐 신장세포가 됐든 그렇죠? 췌장세포가 됐든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메틸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노란색 물질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암세포는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암이 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뭐가 걸리는 겁니까?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있고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도 그 스위치, 채소로 만들어진 비타민으로 만들어진 그 스위치가 필요하고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에도 그 스위치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음식들을 꼭꼭 자주 씹어 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드셔야 되느냐? 야, 내가 암을 발생시키는 이런 유전자들 다 꺼버릴 거야. 그리고 뭐요?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 이거 다 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BS 스페셜에 나왔는데요. DNA가 100% 동일한 임신한 쌍둥이가 있습니다. DNA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아이덴티칼이라고 그러죠.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이 임신한 어미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엽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먹였고요. 또 한 그룹에는 엽산이 결핍되어 있는 먹이를 먹였습니다. 엽산이 뭐라 그랬죠? 유전자를 크고 끼는 스위치. 아시겠죠? 예, 그 스위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스위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영양소를 한 어미쥐에는 임신한 어미쥐에는 충분히 먹이고 다른 어미쥐에는 그렇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자, 엽산이 충분하게 포함된 먹이를 먹은 어미는 갈색 털을 가진 몸집이 작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여기 갈색 있죠? 몸집이 작고 아주 날렵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자,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니까, 그렇죠?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엽산이 없는 음식을 먹은 그 어미 새끼쥐는 노란 털을 가진 덩치가 큰 비만한 새끼쥐를 낳았습니다. 자, 조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전혀 다른 두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 봤더니, 자, 아구티 유전자에 달라붙는 메틸기가 부족해서 아구티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비만한 그러한 생쥐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쥐에는 아구티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메틸기가 딱 달라붙으면 이게 꺼집니다. 이게 꺼지면 비만한 쥐가 안 돼요.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틸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뭐예요? 예, 비만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아구티 유전자가 딱 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뇌신경 세포에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는 신호를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먹어. 계속 먹다 보니까 뭐예요? 살이 찔 수밖에 없고 당뇨에 걸리고 비만한 쥐가
태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어마어마한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대학 연구팀의 실험을 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식 요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특별히 이것은 바로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한 그룹은 부르키나파소 이 지역은 촌입니다. 촌.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어떤 음식을 주로 먹을까요? 직접 재배한 곡물류, 콩류, 채소 위주의 저지방식 식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렌체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예, 산업화된 도화지 사람들의 식단으로서 피자, 햄버거, 육류 위주의 식단을 하였습니다. 2주 동안 실험이 진행되었고요. 이 두 집단의 식단과 마이크론 바이옴을 조사했는데 분변을 채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그룹의 분변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자, 식이섬유 섭취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골이 몇 배 정도 더 많아요? 1에서 한 1.8, 그러니까 한 1.8배 정도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좀 보세요. 몇 배가 더 많습니까? 한 배, 두 배, 세 배죠, 그렇죠? 자, 이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흥미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는 제가 처음에 뭐가 많다? 미생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미생물의 주요 먹이가 뭔지 아십니까? 식이섬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식이섬유. 이 미생물들은 물론 이제 특정 미생물은 이 분해되지 않은 올리고당 이것을 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식이섬유 어디에 있습니까? 현미쌀, 사과 껍질, 그렇죠? 단단한 야채, 채소, 주력 껍질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러면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서 이제 결장으로 오죠.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을 지나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바로 뭐예요? 이 회행결장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미생물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변의 약 50% 정도가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미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미생물이 어떤 걸 하는가 하면 미생물이 그 식이섬유를 먹어요. 식이섬유의 먹이가 미생물의 먹이가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식이섬유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생물이 춤을 춰요.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여기 있는 특별히 유익균들 난리가 납니다. 막 춤을 춰요.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먹을 게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음식들을 막 먹어요. 그러면서 이 식이섬유를 먹다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싹 먹지 못하니까, 그렇죠?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진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식이섬유 자체는 이 지방산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든다고요?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그 식이섬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합성화되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메가3 지방산,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들어보셨죠?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에 꼭 필요한 것 중에서 뭐가 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대장 점막 보호, 염증 억제 기능을 한다. 대장 세포를 살리는 무슨 공급원이며 영양 공급원이며 그 다음에 대장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끼친데 여러분 소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불편하고 기분도 우울한 증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가 한다고요? 미생물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의 인체에 암을 예방하고 그것을 질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인체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핵심 짧은 사슬 지방산을 우리가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들어냅니까? 미생물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 중에 가장 많은 논문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논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인체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세포 수가 3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개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38조. 뭐가 더 많습니까? 우리 세포가 더 많아요? 미생물이 더 많아요? 이것은 사실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100조 개가 있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사람 세포수보다 몇 배가 많다? 3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과학자들이 진중히 연구해 보니까 아니 한 38조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약 30%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 미생물들도 단세포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포 핵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유전자. 우리 인간은 세포 하나의 유전자가 몇 개? 2만여 개. 미생물은요? 유전자가 어떤 거는 10만 개도 넘고 300만 개 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유전자의 발현에 무엇이 더 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각종 미생물들의 뭐예요? 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들이 우리의 세포의 유전자와 서로 교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특별히 뭐와 교류를 하는가 하면 면역세포들과 교류를 합니다. 무슨 세포들과 한다고요? 면역세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면역세포의 몇 퍼센트가? 80%가 장에 분포하고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장에는 무엇이 거주한다고요? 미생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면역세포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장내 미생물의 분자 신호를 통해 식욕, 기분, 그 다음에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장내 내가 어떤 미생물군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나의 식욕이 결정이 되고 나의 기분이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의사결정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미주신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제가 시간이 너무 진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울증, 불안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폐증과 관련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의 몇 퍼센트가 90%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세로토닌은 호르몬의 대장입니다. 호르몬의 대장. 얘가 도파민 양도 가장 건강하게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가장 건강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근데 세로토닌이 적게 나오면 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조울증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파킨슨병 아시죠? 그렇죠? 뭐가 안 나오는 병이에요? 도파민이 안 나오는 병이잖아요. 그런 병들이 그냥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속이 편하면 마음까지도 편하다는 얘기 흘러가는 말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입니다. 사실상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생물 다양성이 낮고 불균형할 때 대장암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질병들이 어떻게 돼요? 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논문에 발표된 것인데요. 자, 이쪽에 보니까 여기 각종 여기 짧은 사슬 지방산 SCFA 있죠. 요게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벡테로이데이테스가 있고 다양한 균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다 시간이 없고요.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뇌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스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관절염도 뼈에 관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 이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병원체를 공격해야 되는데 건강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하는 장소가 피부면 아토피 피부염부터 해가지고 각종 피부 염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췌장을 공격했다. 그러면 제1형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염증을 공격했다. 그럼 뭐예요?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 들어보셨죠, 그렇죠? 궤양성 대장염 들어보셨죠? 막 그냥 장이 막 빵꾸가 나고 막 다 헐어버립니다.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관절을 공격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뇌신경세포를 공격하면 이게 거기 또 염증이 막 생깁니다. 자, 정말 심각합니까? 알러지 비염도 이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가 면역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TREG 보이십니까? 저기 TREG, 그렇죠? 이 TREG 이게 뭔가 하면 Regulatory T 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절 T 세포입니다. 무슨 T 세포라고요? 조절 T 세포. 이 조절 T 세포가 이게 지금 장이거든요. 장. 이 조절 T 세포가 장에 있는 상피 세포에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있잖아요. 자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포는 장내 유익균의 신호를 받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면역계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장에 유익균이 별로 없고 식이섬유를 잘 안 먹고 뭐 이렇게 그냥 어떤 달달한 음식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이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T셀이 깨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를 먹고 건강한 상태가 잘 유지되고 하게 되면 이 유익균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자고 있는 조절 T 세포를 깨웁니다. 유전자 신호로. 정말 신기해요. 이 지금 현재 과학으로 다 밝혀진 겁니다. 일어나. 그러면 이 조절 T 세포가 뭐야 하면서 쓱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조절 T 세포가 쓱 살펴봅니다. 뭘 살펴보는지 아세요? 면역 세포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저기 정신 나간 면역 세포가 있네. 아니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막 그냥 뭐예요? 공격을 하는 그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조절 T 세포가 다시 전부 다 관여해서 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됩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질병들, 사실은 장에서 그 모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채식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을 때는 몸이 가벼워지고 병이 좋아졌다가 다시 와서 뭐예요? 예?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순간 나빠지는 이유가 이게서 지금 다 뭐예요?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상한 우유나 상한 음식을 한번 먹게 되면 몇 시간, 한두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우리 장내에 유익균과 유해균 숫자가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유해균 숫자가 순간적으로 막 올라갑니다. 한 시간에 막 수십억 개씩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배야 하고 어디로 달려가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인체는 아주 신비할 정도로 미생물의 숫자가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데, 한 번의 나쁜 음식은 장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의 숫자를 급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 장내 미생물에는 EC 세포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내분비 세포입니다. 어떤 세포라고요? 내분비 세포. 이 내분비 세포가 또 유익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익균은 좀 달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산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유산균의 영향을 받아서 유산균의 작용으로 뭘 만드는가 하면 세로토닌을 또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유산균은 어디 많이 들어 있습니까? 된장, 그 다음에 김치,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 장과 소장에서, 위와 소장에서 이 위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채소의 종류에서 무슨 채소가 있었어요? 예, 뿌리 채소가, 근채류가 있었죠. 이 뿌리 채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뿌리 채소에는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올리고당이 꼬깃꼬깃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다 녹지 않고 그대로 어디까지 갑니까? 그대로 대장까지 가요. 그래서 그 대장에 유산균들의 뭐가 됩니까? 먹이가 돼요. 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체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세로토닌의 몇 프로가 만들어진다고요? 90%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이 무지무지 편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로토닌이 뇌까지 미주신경을 타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뇌에서 각종 또 세로토닌 호르몬과 다른 이 시상하부에서 다른 모든 호르몬들을 다 관장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대 과학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입맛을 따라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미생물들을 위해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 29절 그것을 믿음으로 꼭 씹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모든 시스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죠? 예, 정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화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올 때 오이 있잖아, 오이. 신선한 오이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껍질째 한번 딱 씹어 드셔보세요.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이 싹 없어져요. 이것은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성산소,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장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부교감 신경계를 완전히 목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막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걸 딱 먹어주면 뭐예요? 쫙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단순한 원리들만 이해를 하셔도 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유전자가 깨어나는구나. 우리의 모든 면역 세포들의 유전자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구나? 깨어나는구나. 아멘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맞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오늘은 이 활성산소가 하루에 100억 개에서 수천 개씩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분 이제 그게 각 세포의 엔진이거든요. 엔진. 그렇죠? 각 세포의 엔진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이 당을 주 원료로 해서 에너지를 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내는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낼 때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넣고 달릴 때 뒤에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활성산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자연적 원인, 면역활동, 운동, 뭐 다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습관적 원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세포의 벽을 공격하면 세포 자체가 죽겠죠. 그러면 빨리 늙어버리는 노화 현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했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세포 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세포 하나의 체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성산소가 어떻게 합니까? 막 공격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못 써. 아니, 내가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아니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인데 항상 뭐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 이건 뭐예요? 활성산소. 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되든지 이것이 활성산소가 뭘 공격한 결과입니까? 예,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한 결과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있죠. 유전자를 공격합니다. 멀쩡한 유전자를 공격해서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질병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들의 원인인데, 지금 맨발 걷기를 하면서 땅에 접지만 하면 이 활성산소가 다 없어진다. 저는 너무나 황당무계합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오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질병의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 활성산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질병이 치유되나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활성산소는 적정량이 있어야 면역 활동에도 좋고 우리 몸에 되게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SOD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 식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면서 건강한 것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 SOD는 이 비타민 C가 활성산소 하나를 중화시킨다면 우리 인체 몸에서 유전자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SOD는 3,500개의 활성산소를 없앱니다. 1대 3,500입니다.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데 녹색콩, 버섯, 배추, 밀싹 이런 것들, 즉 컬러푸드를 많이 드시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의 중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하도 활성산소 얘기가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한 2, 3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과일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식이섬유도 그렇지만 특별히 당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그 통과일인데도 그걸 갈아서 먹으면 그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과일을 씹어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일어나지 않고 식이섬유들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건강인에게도 정상인에게도 더 좋을까요? 예, 과일은 즙으로 갈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제가 1시간입니다.
예.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기전을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그냥 먹게 되면 인슐린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게 보게 되면 통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혈관의 노화를 막는 것도 이미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뭐예요? 통과일을 드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거 먹으면 내 결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춤을 추겠지? 맛있는 거 준다고 막 흔들면서 난리를 내겠지?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 아싸 하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것들 아유 식감이 그런데 아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친 음식일수록 우리의 유전자에 너무나 좋은 영향을 끼친다. 자, 제가 요거 한 개만 1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1분 안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치명률 높은 암이 폐암입니다. 물론 이제 췌장암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폐암 환자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이 나타났는가 하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근, 시금치, 고구마, 살구 등을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많아요? 베타카로틴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건강 기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러면 당근, 시금치, 고구마 살고 있는 베타카로틴을 싹 빼내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지? 폐암에 안 걸리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녹즙기도 유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당근을 많이 먹읍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자, 그런데 이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가만히 머리를 한번 굴려보니까 이게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만약에 약으로 승인만 받을 수 있다면 떼돈을 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베타카로틴을 이제 딱 해가지고 이것이 약으로만 승인이 되면 아주 그냥 뭐 돈박석에 앉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암 억제 치료제로 승인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2만 명을 실험을 했습니다. 몇만 명 했다고요? 1만 명은 가짜 약, 위약을 먹였고요. 또 1만 명은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였습니다. 자, 제가 빨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입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자,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먹은 사람은 심장병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폐암을 막는데도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자들에게는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이 폐암에 더 잘 걸렸다, 더 나빴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보세요. 이 검은색이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이고 점선이 베타카로틴을 먹지 않은 가짜 플라시보 약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 폐암이 걸린 사람들의 숫자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가 2만 명이었죠. 그렇죠? 자, 먹은 사람이 더 많이 걸렸습니까? 베타카로틴 이 보조제를 안 먹은 사람이 더 많이 걸렸습니까?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야, 이 당근과 시금치 여기에 있는 그 베타카로틴 영양소를 딱 빼내가지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폐암에 더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오늘 강의에 있습니다. 뭘까요? 한 단어로, 영어로 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한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세 글자.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씹을 때 침과 함께 영양소가 제대로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관여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건강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그것만 쏙 뽑아 먹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개념 잡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